네, 강프로입니다.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오늘도 0.7% 정도 올라갑니다. 뭐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 종목군들에서 약간 악재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만기일 영향이 조금 있겠죠. 그래서 한 1% 정도의 조정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는 강세 기조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HBM에 대한 수요는 지금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비메모리 쪽에 대한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실제 저가부터 고가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미증시의 반도체 종목군들보다 더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미증시의 유일하게 그쵸 상승률 기준에서 비트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제가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그쵸? 요 첫 번째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오너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일단 지금 2대째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오너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 주주환원이나 주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쵸? 뭐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 내용인데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 곽동신 그쵸? 곽동신 부회장입니다. 이번 달에만 자사주 80억 원어치 매입 그쵸? 4월 달에 나온 기사고요. 뭐 지분 규모를 보면 그렇게 크진 않죠. 사실상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있는데 80억 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각까지 연결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금융시장에 그쵸? 자본시장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주의 이익하고 그리고 오너의 이익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한미반도체의 주가도 그쵸?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쵸? 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렇잖아요. 호경기가 있고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그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다고 하지만 그 나빠지는 구간에는 실적이 꺾이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주식은 그쵸?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예상해서 먼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잖아요. 앞으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빠집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런 뭐 실적에 대한 증가폭 그리고 앞으로 전망치에 대한 부분보다 먼저 상승을 했고 그 상승한 폭이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을 거의 뭐 주름 잡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이런 그 주주한테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고가 4월 12일 날 형성했었던 15만 3,200원의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가? 그렇죠. 돌파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할 텐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파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그쵸? 이 두 가지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를 주름잡고 있는 이 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에 맞춰서 반도체 시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사이클의 텀이 빈틈이 없고요. 그리고 이 빈틈이 없어진 과정에서 HBM이 들어오면서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AI 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조금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 성능을 끌어올리는 보조의 수단이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었다면 지금은 성능을 끌어올리는 메인 수단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메모리 개발을 하면서 플랫폼이 결정이 되고 메모리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라는 거의 뭐 지시하는 듯이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같이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HBM 납품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이유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층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게 HBM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층을 쌓다 보니까 수율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 수율에 대한 문제는 이 층을 쌓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하나가 뻥나면 모든 것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싸지 않죠. 과거보다 훨씬 더 비싸졌죠. 예전에는 메모리 한 블럭에서 에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잡으면 됩니다. 그쵸? 이 부분만 교체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퀄리티 테스트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후공정 장비주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HBM에 대한 후공정 기업들 있죠. 그쵸? 후공정 이 장비주들, 이 모든 장비주들은 테스트, 그쵸? 그리고 수율 잡는 법, 여기에 국한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TC 본딩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으로는 패키징 관련해서 테스트까지 진행하는, 그쵸?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내용을 빗대어서 지금 한미반도체 주가를 보면 돌파할 수 있지만 변동성을 기준해서, 그쵸? 한미반도체와 함께 다른 종목군을 동시에 공략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4월 들어서입니다. 4월 들어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약간 조금 둔화된 그런 모습을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 이 내용은요 사실상 너무 당연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증시에서부터요. 그쵸?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AI 반도체 시대가 열렸고, 처음에는 챗GPT가 나오면서부터죠. 자, 그쵸? 근데 챗GPT가 나오면서 GPU의 사용처가 더 다변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GPU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HBM이 필요했고요. HBM을 수율을 잡으면서, 그쵸, 최대한의 수율을 잡으면서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이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1년 이상 지속되는 과정 중에서 주가가 실제 올랐다는 거고, 그 올랐다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지금? 그쵸,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온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오는 4월 달에도 고가 대비해서 저가 폭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의 변동폭은 주식시장에서 흔하게 나온다는 것, 이 부분만 감안하더라도 지금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그렇죠? 만기일이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자, 만기일에는 일단 그동안 어느 정도 강했었는지 약했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그렇게 뭐 약하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죠. 예를 들어서 밑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요, 4월 달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4월 한 중순 이후에 22일을 기준해서 반등 구간에 들어왔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인 그 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쪽으로 눌렀을 때 시장을 누르기가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 날에 옵션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오늘은 소폭 눌리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2차 전지까지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그렇죠, 하루 이틀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미반도체는 이런 날에도 보합권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보다 등락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한번 보면 여기 재룡산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쵸, 분봉으로 보면, 그쵸, 정확하게 하락한 이후에 매도를 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 언제 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매수한 구간이 어디부터 진행이 됐느냐, 저가 매수가 됐느냐, 아니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가 됐느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가 되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세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있고, 쭉 올려서 보면 지금 매도까지 완료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인데 뭐 선익시스템, YC, HLB제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여기서 선익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그쵸,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고, 매도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해도 충분하게 우리한테 그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고,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랑, 자, 약간 상승률 측면으로 보면요, 한미반도체와는 차이가 있지만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매도하고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갔을 때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매수할 때도 확인하는 과정. 자, 이쪽의 구간에 지금 한미반도체가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확인 과정이 남았다. 그리고 그 확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다 보셨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다시 한번 보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유가 있다. 만약에 올라간 이후에 모멘텀, 그쵸? 상승한 이유, 호재 이런 부분이 허상에 불과하고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가격 부담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고가 돌파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이 확인 과정에서 미증시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진다면, 그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추세를 이탈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한미반도체고 뭐고 일단 팔고 봐야 돼요. 그런데 추세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4월달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다는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자,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기간 동안 물론 오차는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 자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한미반도체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주 환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시장 기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오너 마인드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주가는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타점을 봐야 되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그쵸?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자 소통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니까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배우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분류를 해서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